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와인을 꼭 셀러에 보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집에서 와인을 셀러에 이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장식장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와인들 혹시 나중에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찾아봤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차갑게 보관해서, 그러니까 뭐 셀러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후에 이제 마시는 것보다 그 상온에서 빠르게 한 2, 3년 보관해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다 어차피 이제 화학적 반응이고 또 이제 10년, 20년 못 기다리잖아요. 와인을 뭐 셀러에 두고서 하는 게 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보게 됐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인을 세워놓느냐 아니면 눕혀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와인의 산화나 뭐 맛의 변화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누워놓거나 아니면 뭐 세워놓거나 뭐 이런 거 봐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이제? 편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와인셀러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눕혀놓냐 세워놓냐가 아니라 와인의 산화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식장에 와인을 그렇게 저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제 제가 와인 공부할 때 특히 이제 WSET 과정을 공부할 때도 와인은 그러니까 서늘한 곳,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13도에서 대략 15도 정도, 뭐 직사광선이 안 쏘이는데 그런 데서 보관하라고 이제 배웠었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좀 찾아봤는데, 이제 국내 블로그 같은 거 찾아봐도 13도 정도 온도가 가장 좋다고 돼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닥터 판데르 박사가 뭐 와인 스펙테이터에 기고했던 글인데, 여기서 13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좀 찾아봤는데 와인 스펙테이터는 아니고 와인 퍼스펙티브라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뭐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찾은 거는 와인 퍼스펙티브의 그 판넬 박사가 기고한 How Temperature Affects the Wine Aging에 대한 건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와인 그런 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글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글 내용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 표를 근거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길래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에너지 배리어를 가정해서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 속도가 뭐 13도 기준으로 뭐 15도일 때, 23도일 때, 33도일 때 최소 1.2배, 뭐 최대 1.5배, 그다음 최소 1.2배, 최대 8배, 그다음 최소 4.1배, 최대 56.1배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사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서 에너지 배리어라는 개념을 가져서 쓰고 있는데, 뭐 뒤에도 그렇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개념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밑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식을 써놨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근데 여기서 이제 K는 어떠한 반응, 그러니까 뭐 확률에 기인하는 일종의 반응 확률이고, 뭐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근데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 같은 컨셉은 이런 화학이나 이런 데서뿐 아니라 뭐 물리, 뭐 아니면 전자공학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개념이 에너지 배리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같은 개념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체를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근거가 부족하죠. 그리고 또 문제가, 여기는 A 비례상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표만 딱 있고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숫자들은 사실 거의 신뢰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상식적으로 온도가 빨라지면은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니까 왠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온도가 높으면 숙성이 빨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빨리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계속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써놨는데 이 글의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 숙성 과정에서 이제 많은 케미컬들이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각각의 케미컬들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높은 온도에서 빨리 반응하시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까지 상온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몇 시간만 보관하더라도 와인 내 화학 반응 결과로 뭐 아니면 산화 결과로 오 플레이버, 즉 이취죠, 저희가 원하지 않는 향들이 생길 수 있다는, 또 그런 향들이 와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 위에서 뭐 에너지 베리어 같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의문점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은 무엇이지? 예. 그러니까 그 반응이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와인 맛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나? 뭐 이런 의문점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명이 있을지 하고 쭉 읽어보면은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예제라도 말해줘야 뭐 근거도 되고 뭐 좀 이제 설득도 되고 이럴 텐데 근거 없이 이런 주장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온에서 숙성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숙성이 빨리 되는 건 아닌가의 대답은 여기서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시간을 좀 소비를 했죠. 예. 근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저희가 와인에서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만 좀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싶어서 관련된 걸 좀 찾아봤고요. 첫 번째로 뭐 요런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런 와인 숙성, 에이징에 대한 논문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혹시 다른 뭐 논문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2년 정도 이제 셀러랑 하우스에서 각각 보관을 한 레드 와인을 실험을 했고요. 실험 방법은 뭐 LCMS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을 써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마스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로서 일종의 뭐 질량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물질이 나오면 그거의 질량을 분석해서 요게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 논문에서도 이제 높은 온도에서 와인을 숙성할 경우 그 맛의 언밸런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추가 설명을 좀 보려면 요 논문들 좀 읽어봐야겠죠.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은 아까 20개 말씀드린 20개 정도의 와인, 레드 와인이고 품종은 산지오 베제를 갖고 실험을 했고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곳 셀러죠. 그리고 안 되는 곳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개입니다. 셀러의 조건은 그 온도가 15도에서 17도, 그다음에 습도가 70% 정도 되는 곳을 이제 비교를 하였고, 이 실험 자체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장기 숙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요 2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요 논문 자체가 엄청 긴데 사실은 실험 방법이나 뭐 그런 자기네들이 뭐 엄격하게 실험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이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사실 결과죠.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말비딘 3 글루코사이드의 양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쭉 변하죠. 하우스 같은 경우 더 빨리 변하고요. 근데 요거 그 안티시아닌, 요거 이제 그 말비딘이라고 해서 요건 안티시아닌의 일종이고, 요 안티시아닌은 꽃이나 과일 등에서 이제 색깔을 내는 케미컬인데요. 요 pH 사실 레벨에 따라서 뭐 빨강, 보랑, 파랑, 검정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색이 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A처럼 이제 말비딘 3 글루코사이드 형태로 뭐 있게 되면 요 자체의 폼 자체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쭉 줄어듭니다. 저희가 보통 와인에서 올빈 와인 먹게 되면은 색깔이 뭔가 이렇게 좀 붉은색이 좀 빠져있는 느낌 있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숙성되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이제 B는 BTCN A에 대한 그래프인데 요거는 요것도 사실은 일종의 패널 중에 하나고 뭐 항산화에 좋다고 하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페놀의 종류라고 했죠. 요 페놀은 방향족 그 탄화수소의 OH기가 붙은 화합물을 말하는데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뭐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거 특히 셀러의 경우에는 조금 여기가 늘어나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줄어든다고 표현을 돼 있는 거 봐서는 여기 조금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이제 실험적인 오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그래프 C를 보시면은 피노틴 A, 이것도 물론 페놀 화합물의 한 종류고 뭐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와인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요거는 색깔이 그 노란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온도가 좀 높은 하우스에서 보관하면 급속하게 증가하죠. 요것도 혹시 저희가 올비나인 보면 약간 누런 빛이 띄게 되는데 요거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프 D는 프로시아니딘 네, 양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는데 사실 요거 프로시아니딘은 일종의 떫은 맛을 나타내는 탄닌이고요.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U랑 F는 먼저 이제 프로시아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설포네이티드 된 화합물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 달라붙은 형태로 그 이제 설포네이티드 프로안티시아닌의 변화나 뭐 이런 변화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프 G 같은 경우는 퀄세틴에 대한 그래프인데 요거는 이제 과일이나 야채 요것도 이제 광범위하게 발견이 되는데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는 케미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런 퀄세틴의 증가로 약간의 쓴맛이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쓴맛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호를 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래프 H 같은 경우는 판토테틱 애시드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요 이제 케미컬은 뭐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게 많긴 한데 저희는 이제 맛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맛은 뭐 약간의 단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고 황색을 띈다고 합니다. 사실 요 위에 보면은 케미컬이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그 하우스에서 보관을 하냐 아니면 셀러에서 보관을 하냐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떤 케미컬은 증가한다, 어떤 케미컬은 감소한다 이렇게 경향성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각각의 케미컬들의 변화 비율이죠.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모든 케미컬들이 반응한다 하면은 하우스에서 보관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뭐 셀러에서 오래 보관하면은 반응만 안 되고 에이징만 느린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떠한 비율로 변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특징적으로 위에서 보시면 요 피노틴 A라는 것과 여기 뭐 일종의 뭐 프로시아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요것들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 색소와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는 요 두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시아니딘이나 프로안티시아니딘은 둘 다 이제 와인에서 씁쓸한 맛을 주고 보통 이제 이게 타닌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타닌. 보면은 이제 숙성에 좋은 점 하나가 사실은 타닌의 떫은 맛을 줄이는 데 있는데요. 예. 이 떫은 맛은 이제 타닌의 분자들끼리 이렇게 요 타닌의 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타닌이 이제 설포네이티드 될 때 보시면 이런 황화합물 하나 딱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화합물은 바이설파이트라고 해서 HSO3- 이런 이온들이 딱 달라붙게 되고, 뭐 와인에서 보존제로 많이 쓰게 되죠. 여기 요 논문에서는 보면은 나와 있진 않는데, 요게 황화물이 달라붙으면서 여기 본딩이 딱 끊어지게 되고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의 특성이 죽게 돼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케미컬들이 하우스에서 보관할 시에는 매우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들이 증가를 하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사실 하우스 보관하는 게 특별히 더 안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 와인에는 여러 종류의 케미컬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산지오베제만을 다뤘기 때문에 포도 품종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논문에서 나온 이런 화합물들은 일반적인 레드 와인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레드 와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경향성을 본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도 컨트롤이 안 되면, 즉 이제 하우스 보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케미컬들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하우스에 보관을 한다고 해서 뭐 셀러에서의 보관에 대비해서 숙성이 빨리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논문에서 언급된 것만 봐서는 하우스 보관이 특별히 뭐 나빠 보이거나 이렇게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의 수치는 확실히 빠르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딱히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뭐 물론 다른 어떤 케미컬들 같은 경우에 더 상온에서 반응이 빠르거나 뭐 불쾌한 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찾게 되면은 추후에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한 와인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한 와인보다 뭐 단순하게 빨리 이렇게 숙성되는 것은 아닌데, 뭐 그 이유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케미컬들의 변화량이 온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색소나 타닝 관점에서 하우스 보관이 셀러 보관에 비해서 특별히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뭐 한 상온에서 5년, 10년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과숙성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적당한 연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3년, 4년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사실 상온 보관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결론은 이래서 그냥 일단은 네, 뭐 셀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보관을 하긴 하는 거지만, 여기서 또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네요. 네. 하지만 이건 제가 모든 논문을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논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논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토론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